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 병원에서 금연클리닉 하는 정유석 교수입니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과 그 흡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담배가 해롭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었고 뭐 선생님들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병원에서 담배 피는 수많은 어른들,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붙들려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고등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몇 가지 청소년 흡연의 문제나 그 다음에 그 대책,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담배를 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거나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한 그 약물에 중독이 된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코틴이죠. 그러니까 니코틴은 좀 이름도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게 뭐 암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니코틴은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은 아니고 사실은 그 우리 뇌에 들어가서 중독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그 중독성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 조폭 영화들 보면 뭐 어렸을 때 여러 개 환경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세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도무지 그 조직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막 발버둥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들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니코틴 세계는 마치 그런 그 조직 폭력배들의 세계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쉬운데 나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점에서 니코틴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마약이고 중독성 물질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에 담배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론 성인들도 담배를 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른들도 피면서 왜 우리는 못 피게 하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여러분의 뇌는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뇌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증식을 합니다. 뇌세포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뇌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시기거든요. 이때 어떤 자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특정 뇌 부위가 더 발달할 수도 있고 좀 덜 발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또 빠른 학생들은 초등학교 뭐 5, 6학년 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렇게 담배를 일찍 시작해서 니코틴에 노출되면 뇌에서 그 니코틴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과다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 돼서 담배를 피우게 된 사람들은 이미 뇌의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 니코틴을 받아들이는 건데, 여러분들처럼 청소년들은 뇌가 빠르게 성장 시기에 니코틴의 수용체가 발달하게 되면 이거는 평생 동안 어떤 문제가 초래되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성인에서 배운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독성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담배에 노예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흡연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친구가 주거나 선배가 한 대 펴보라고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아빠가 피는 걸 몰래 꺼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중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담배값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 상당히 싼 편인데 그래도 4,500원입니다. 자, 이 4,500원 가지고 한 갑을 사죠.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 보통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담배를 처음 접하는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 최고 많거든요. 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 학생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한 77세, 8세 되니까 한 60여 년 담배를 핀다고 가정을 하고 하루에 4,500원씩 365일을 피고 그거를 또 70세까지 담배를 핀다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 160만 원이 훨씬 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평생 담배값으로 계산하면 1억 원 플러스 300만 원이 넘습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 그래서 여러분 용돈도 궁하고 한데 니코틴에 중독이 돼서 안 피면 공부도 안 되고 힘들고 해서 계속해서
담배를 돈 주고 사서 피워야 되는 상황이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담배 회사가 제일 좋아하죠. 담배 회사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담배 회사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꼬박꼬박 매일 4,500원씩을 물론 전부 다 담배 회사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니까 그 학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자, 공부에 니코틴이 도움이 될까요? 말도 안 됩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담배 안 피우면 공부가 안 된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니코틴이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몸속으로 이게 니코틴이 분해돼서 부족해질 때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50분마다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니코틴 반감기라고 하는 게 몸에 들어오면 오래 머무르면은 담배를 천천히 펴도 될 텐데 이 생각보다 니코틴이 굉장히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한 대 피고 1시간도 못 지나서 또 피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시간에 만약에 담배를 못 피는 상황,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담배를 구하기도 어렵고 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피죠. 니코틴 레벨이 떨어지죠. 그러면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금단 현상이 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부에는 당연히 방해가 되죠. 그래서 한 대 딱 피면 그때 잠깐 니코틴이 올라왔을 때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는 너무 니코틴이 부족했다가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착각되는 거지 그게 실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흡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담배 피는데 남자 여자를 구분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뭐 요즘은 성별, 성적으로나 또는 뭐 차별은 정말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걸 여자들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 간의 결정적인 생리적인 차이는 여성은 특히 이제 여러분 나이의 학생들은 조만간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남학생들은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여학생이 담배를 배웠어요. 근데 20대 중반, 후반이 돼서 결혼을 하고 바라던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 담배를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 아시죠? 계속 만약에 담배를 피면 아이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돌연사 죽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형아 발생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아주 그 몸이 작은 저체중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가 흡연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평생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담배를 이제 끊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일찍 배운 학생들은 끊기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그 임산부들 상담을 해보면은요, 너무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피워요. 죄책감 때문에 끊으면 참 좋겠는데, 선생님, 이거 내가 피면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발암물질 들어가고 일산화탄소 들어가서 산소 부족한 현상이 오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면서도 며칠 끊었다가 또 못 참고 다시 피게 되고 또 며칠 끊었다가 또 다시 피게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흡연하는 그런 임산부들을 선생님이 자주 만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담배는 50분마다 한 번씩 피고 싶어지는데 한 번 임신을 해서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9개월, 10개월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완벽한 금연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제 여학생들의 흡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곧 다가올 멀지 않은 미래의 출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꼭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공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을 건데요. 신장, 키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키가 줄어들어요. 좀 무섭죠? 키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전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얼만큼 자랄 거라는 쭉 이제 20대까지 자라면 몇 센치가 될 거라는 키가 있을 거예요. 대개는 엄마 키, 아빠 키 평균 낸 것보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성장기에 흡연을 하면 이 담배 속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이 이 다리나 팔에 있는 뼈의 성장판까지도 다 도달해요. 왜냐하면 혈액을 타고 글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성장판에 독성 물질이 쌓이니까 세포 분열이 잘 안 일어나고 뼈가 충분히 길어지지 못해서 결국은 그 예정돼 있던 여러분 유전적인 키보다 훨씬 덜 자라게 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덜 자라느냐? 성장기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학생이 1년 동안 흡연을 하면 1년에 한 2cm 정도 키가 덜 자란다고 돼 있어요. 1년에 2cm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뭐 지금 막 10cm씩 크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1년에. 자, 그렇지만 만약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5년 흡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학생은 평균 한 10cm가 키가 덜 크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평생 165cm로 그 키가 되느냐, 175cm가 되느냐가 담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흡연은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불에 태우면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풀을 내 몸으로 흡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에 해롭겠죠. 뭐 암을 일으키고 심장병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건강할 나이인 여러분이 이게 담배를 배우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몸에서 평생 동안 정말 귀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주변에 담배 피는 어른들 근처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뭐 그 냄새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흡연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불쾌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담배가 문제인지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담배를 안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담배를 배우는 과정은 사실은 별로 생각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끊을 때는 정말 결심하고 노력하고 정말 그 땀을 뻘뻘 흘리게 노력을 해도 잘 못 끊어요. 나가기는 참 어려운데 니코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친한 친구가 피는데 한 대 해볼래? 한 모금 처음에는 기침하죠. 그렇지만 그게 끝날 때쯤 좀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한 번 더 피워보고 두 번 더 피워보고 세 번째 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변에 친구든 뭐 선배든 아니면 누가 됐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담배가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죠? 집안에 흡연자가 있다면 아버님이 흡연자거나 하시면 그런 것들을 호기심으로 한번 입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게 결국은 그 금붕어가 물속에서 그 낚싯바늘에 꼬인 그 지렁이를 콱 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어야 돼요. 거기 그냥 한번 물었다가 끌려 나가면 그렇죠? 그냥 일생 동안 노예가 되는 것처럼 흡연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첫 담배를 어떻게든 거절하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미 니코틴에 중독이 돼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마시고요. 요즘은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충남 금연지원센터 같은 금연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금연 클리닉에서도 여러분들을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꼭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